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월 21일 프리마켓 뉴욕,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제가 미리 예고를 했듯 오늘 일부 게스트분이 아주 대형 게스트가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시장 빠르게 체크해보고 바로 게스트와 함께 반도체 메모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출발 지수 보시면요. 지금 S&P 500이 어제 급락 이후에 살짝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만 그 반등세가 그리 강하진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트럼프 대통령이시죠. 대통령님께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하실 건데 그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은 유럽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까지 시장에서는 관망할 것 같다라는 점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히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 쪽은, 테크 쪽은 아직은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고요. 어제도 매수세가 유입되었었던 마이크론, 인텔, 그리고는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은 오늘 프리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일부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뤄볼 것이고요. 금, 은, 그리고 천연가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네, 전일장 미정시가 조정을 받은 것과는 달리 금속 선물은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선물은 4,867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은 선물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95달러 근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중 최대 25%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18%대 급등 중에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3달러 70센트로 4달러를 웃돌지 못하고 있던 미국 천연가스 선물이 오늘은 5달러에 근접하며 장중 최대 4달러 80센트 언저리까지 상승분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러시아도 역대 최대 한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죠. 이 겨울철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4달러를 다시 한번 뚫은 만큼 5달러 도달에 대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주말에 예고돼 있는 역대급 맹추위를 대기하며 난방기 사용량이 최대치에 이를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3월 전까지 미국의 난방비가 어림잡아 $1,000를 훌쩍 웃돌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가스 요금 인하 정책,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관세 분쟁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의 타격 등 증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재고해볼 시점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시간에 4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4달러를 넘었고요. 방금 5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5달러 내일 넘나요? 내일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런 식으로 가다간요. 그러면은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인플레이션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 정도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흥분해서 말이 새네요. 저희 일부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시작부터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아유, 그럼요. 저희 이제 본부장님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일단은 이 시대의 반도체 아저씨, 반도체 큰형님. 꼭 아저씨여야만 할까요? 아니, 뭐만 하면 이제 다 아저씨라고 그래가지고 반도체 오빠? 오빠. 네, 반도체 오빠. 오빠 법안은 안 좋아하죠. 오빠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국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을 평소 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지금 마이크론이 됐든 샌디스크가 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됐든 모두 다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조심스럽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도 마이크론이 좋고 오늘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 5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혹자는 5천보다 더 간다. 6천 간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거든요. 어디까지 보십니까? 만두 부르고 다 부를 수도 있겠죠. 일단 기분 좋은 상상으로 본다면 코스피가 얼마까지 가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80%를 가져간다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제 예상이 아니고 전망도 아니고 제가 속해 있는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는 의도가 한 60%는 있지만 기분상은 삼성전자 30만 원. 역시 셉니다. 역시 반도체 오빠. 하이닉스 150만 원. 150만 원이요? 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하면 지금부터 더블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과 주가가 안 가도 요게 시가총액 35니까 35% 올려보세요. 지금 거의 5천원 가정하고 6,500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따라갈 거라. 어느 정도 따라가면은 6,500을 더 갈 수 있겠죠. 조금 더. 그래서 6,50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반도체 말고 나머지 다 쉬어. 이렇게 하고도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기분 좋은 상상. 첫 번째, 삼성전자 30만 원, 하이닉스 150만 원인데 밸류에이션은 14배, 13배, 10배.
쉽게 삼성전자 14배, 네. 하이닉스 10배 정도를 주면은 네. 가능합니다. 올해 어닝이 아니고 두고 간 건 네. 내년도 어닝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도 어닝, 27년형이. 27년 어닝이 그렇죠. 중요하다. 26년도 어닝은 네. 이미 컨센서스가 잡혔어요. 네. 이건 업사이드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있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 140조 이상, 네. 150조 가까이. 네. 곱하기 내년도도 20% 성장. 그러면은 20%가 180조 이상 나온다는 거, 180조에다가 EPS에다가 네. 14배를 치면은 30만 원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네. 뭐 2026년이든 2027년이든 네. 반도체 빼고 다 쉬어라는 시장 분위기가 그렇죠. 만약 연출이 된다면 네. 네. 그게 장기적으로 시장에 괜찮은 걸까요? 아니, 괜찮은 거 상관없어요. 그게 현실로 가는 거지. 이 세상이 뭐 저기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 정의구는 그렇지. 이 세상이 그럴까입니까? 아, 뭐 자본주의니까요. 네, 그런 거죠. 네. 지금 잘 나가는 삼성전자 있으니까 나머지 빠지고 얘네만 있더라도 그렇게 갈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 30만 원 가는 게 올해 어닝 140조, 150조 곱하기 20%? 그래서 내년도 이익에다가 13배를 치면은 그러면 30만 원. 그럼 지금 이게 포워드 PER 기준으로 그렇죠. 10배를 잡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여기 궁금한 점은 지금 시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메모리가 네네. TSMC처럼 네네.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네.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한 20% 성장을 좀 안정적으로 잡으신 YOY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얘네들이 2016년에도 7년에도 8년에도 리니어하게 상승을 계속하네. 장기 공급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네. 지금 들려오는 썰로는 2030년까지도 장기 공급 계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10배가 아닌 15배, 20배로도 올려잡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게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반영시킨 13배, 14배죠. 메모리 시장에서 이익이 개판돼가지고 네. 어거지로 PER이 15배, 20배 간 점 말고 네. 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계속 연속으로 몇 년 오르면서 네. 그러면서 저절로 PER도 리레이팅 된 적이 15배 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을 들어가는 거에 일부 제가 상상을 같이 기분 좋게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14배를 주니까 30만 원이 나오니까 지금 주가에 더블이 나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 기분 좋은 상상 자료 밑에 가정이 네. 좀 허들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건 일단 하고 네네. 이거부터 믿어야지. 네. 그러니까 올해 원인 150조 가까운 거는 컨센서스에서 매우 높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중상에 있는 거야. 네. 내년 20%.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15배, 20배 갈 수 있냐는 건데 결론적으로 20배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TSMC가 24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될 정도면 삼성전자의 TSMC 파운드리가 엄청난 컨트리뷰션을 해야 돼요. 여전히 메모리고 이 모든 것이 HBM 때문에 D램 그다음에 나온 낸드까지 줄줄이 사탕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줄줄이 사탕 틀어지면은 네. 30년 가기 전에 27, 8년 한번 꺾일 수도 있어요. 어허. 그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과거보다는 이게 비교적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에까지 끄대등이 있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리니어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올해 150조인데 내년에도 여기서 20% 성장하느냐 어떡하냐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포캐스트 하냐면 포캐스트 못 해요. 대충 리니어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9명, 10명 중에서 6명은 그래도 성장하겠지 네. 보는 사람이 있고 한 2-3명은 빠진다. 아. 그러니까 150조 갔다가 110조로 빠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가 좁혀질 때까지는 주가는 야금야금 달팽이 기어오르듯이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도의 시라는 거죠. 이게 왜냐 그러면 TSMC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PER, 포워드 PER이 20배가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메모리 시장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는 TSMC 파운드리처럼 장기 공급 계약으로 수요 공급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로 가면 네.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걸 네.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 한두 해 이거 장기 롱텀 어그리먼트 맺자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네. 그거 자체만 가지고 모든 게 확인된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가면 당연히 그런 밸류가 높아질 수 있죠. 네네. 근데 우리가 낙관하는 것처럼 바로 15배 줄지 20배 줄지 그거는 그렇게까지 보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은 상상입니다. 이 정도 하고 하이닉스 네. 우리 테이버님이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관계없지만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도 높아졌어요. 네. 하이닉스가 불과 처음에 100만 원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가 얘기했을 때 제가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64만 원 갔을 때. 그때 애널리스트 콜은 11월 달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때 애널리스트 콜 올해 영업이익은 75조에 불과했습니다. 그쵸. 고작 75조 가지고 100만 원을 부르는 건 넌센스. 지금 나오는 컨센서스는 최소한의 100조에서 140조, 네. 120조까지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 원을 얘기할 수는 있죠. 여전히 갈지 안 갈지는 퀘스천이지만 그러니까 2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거죠. 짧게 했을 때 120조 잡고 여기도 똑같이 20% 성장하고 그래서 내년 거에다가 PER 10배
이거는 바운드밖에 없잖아요. 바운드리가 없잖아요. 순수 메모리니까 디스크가 100만 원 10개 하더라도 150만 원 나옵니다. 근데 마이크론도 지금 포드 PR이 15배, 20배까지 올라가던데요. 마이크론 PR은 네.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26년도 FY26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고 네네네. FY27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네네네. 그거 넘버가 달라요. 그쵸. 그 올해 넘버가 내년은 평균하면 네. 지금이 10배입니다. 아, 15배 쓰면 아니에요. 그게 왜곡이 좀 있을 수 예, 있다. 마치 엔비디아 실적할 때 이게 피스컬이 달라가지고 네네네. 계속 서준부세 40배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마이크론은 지금 현재 10배입니다. 지금 10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하이닉스 중에서 지금 10배 안 가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9배 가고 하이닉스가 7배 가는 셈을 그쵸, 하니까 그쵸. 네. 이게 따라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10배, 13배 주겠다, 더 가겠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본 게 업사이드가 2배가 나오는 거고 아까 지금 보아 앵커님이 물어본 것처럼 가정이 너무 허들이 높대잖아요. 네. 4개 있는데 어느 게 허들이 높아 보여요? 일단 저는 환율에 좀 시선이 가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최변 대표님이 자기의 명을 걸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약간-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은 그래도 약간은 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느낌도 좀 지울 수는 없는데요. 여기 지금 환율에 대해서 1,400원 초반 혹은 1,300원대 안정화가 전제 조건이다. 그거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져간 게 지금 다음 달, 다다음 달 된다고 이 가정을 봤는데 이게 예측 상상이 길게. 이게 좀 긴 네. 아니 그것도 차원에서. 10년 뒤에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근데 두고 제가 뭐라 봐야 그랬어요? 건가요? 27 거를 가져온다. 이제 네네네. 27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 넘어가는 어느 시점에는 이게 내려가면 이 만약에 대통령 말씀대로 2분기 몇 개월 뒤에 내려간다 그러면 빨라질 수 있지. 그 요건은 빨리 충족될 수 있고 대통령 말을 믿는 게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의지를 표현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죠? WGBI 그 우리 저기 본드 채권 들어가는 게 지수. 4월부터죠. 네. 그다음에 어차피 뭐 환류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저기 주식 팔아갖고 들어오라는 거 조금 움직일 거예요. 네. 10명에 1명은 움직이겠지. 0.5명 움직일까? 하여튼 그런 것도 이펙트가 있으면 1분기 지나면 1분기 고비고 2분기보다 나아질 수 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뭐 길게 봤을 낙관할 수는 때 없지만. 미국에서 돈을 풀고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달러 약세가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27년까지의 가정에서는 1,400원 초반이 불가능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 되고 네네네. 제 생각에는 9월 정도 네. 저기 우리 올해 9월이요? 올해 9월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게 머리가 잡혔을 때는 네. 환율 잡힐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9월 전후 정도면 이게 가타부타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네. 빠르면 대통령 말씀대로 상반기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 맞고 저도 낙관하지 않습니다만 그거를 영원히 이상하다고 볼 건 없을 거다 보시고 MSCI 선진국 편입 지수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는 언제쯤 될까요? 6월 달에 결정해서 내년 6월 달에 네네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역시 마치 올해 6월 달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많은 변곡점이 있는 게 매크로가 변곡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블랙스완, 뭐 그린란드 가지고 뭐 지금 포쏘고 할 거예요? 아니면 손은 못 쏘겠죠. 중국이 대만을 칠 거예요? 이런 블랙스완이 아니라면 네. 그럼 전체적으로 가는 여정은 들어갔다. 이제 이익만 제대로 140조, 140조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 꿈이 기분 좋은 상상으로 저 김정일 씨가 나이 들던 햇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뭐 꼭 그린란드, 뭐 베네수엘라 네. 같은 것들이 아니라고 해도 네. 뭐 앞에 매크로도 들어있는데 네.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사실 시장에는 언제나 잠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게 등장하지 않음을 그치. 가정을 한다는 게 좀 만약 어렵지 않아요? 이런 얘기죠. 쉽게 하면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 됐네. 네. 그 저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기억나시죠? 네. 하루에 8% 빠지는 거. 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엔화가 그렇죠? 엔캐리 청산이 그렇게 될 줄 상상을 안 하다가 갑자기 들이맞은 거. 그렇게 되는 시장에 올 수도 있죠. 그게 블랙스완이거든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면 요게가 기분 좋은 상상이 조금 진짜 기분 좋은 상상으로 좀 멀어지는 거지. 시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블랙스완과 그 회색 코뿔소 관점에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네. 계속 얘기 나옵니다. 인플레가 올라가면 어떡할 것이냐.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율 기준으로 2% 중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게 뭐 3% 중반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YOY 기준으로 3% 초중반까지 올라간다면 그거는 저희가 회색 코뿔소로 보고 도망쳐야 될 시기일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AI 관련되는 반도체 쪽은 아니라고 봐요.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할수록 수급이 이쪽으로 몰립니다. 금리 인하를 우리가 모든 사람 반응한 것처럼 원래 연초 시작할 때 한 3번 한다, 4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금리 인하를. 네. 뭐 1월 달 안에 3월 달 하고 뭘 네. 한다는데 지금은 상반기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은 수급은 그쪽으로 갑니다.
반도체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럼 아까 그 로드맵이 천천히 가거나 주식의 그 비중이 스프레드, 분산돼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늦추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정도로 경제가 자생적으로 괜찮다라는 것이 그렇죠. 반도체가 높여갖고 데이터 센터고 PC고 휴대폰이고 사는 사람들이 퍼체스 파워가 유지돼가지고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입장은 특히 AI는 수요는 흡수하는 게 중요한데 수요 흡수하는 건 퍼체스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그 B2B가 됐든 B2C가 됐든 휴대폰 가격 많이 올라간다. PC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지금 B2C는 꺾인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민감하니까. 근데 그걸 와치해야지. 만약에 금리 인하를 거꾸로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가 갑자기 6월 달 돼가지고 금리 인하를 50bp를 할 정도로 경제가 고용이 문제가 돼서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고 고용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나타나면 네. 5개월 된 이슈가 한 번 정도 내려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는 이제 침체다. 그렇지. 그러면 올 상반기에 좋았던 주가가 멈추거나 빠질 수 있어요.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불안할수록 더 라지캡을 붙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시 지금은 AI 로봇까지도 이제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는 긴 시결이라서 여전히 주도는 반도체 AI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속이 후련하다라고. 저희 그 김장렬 본부장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게 방송을 할 때마다 배우는 것도 많은데 재밌어요. 우리 워렌 버핏님께서도 거침없는 입담 다 넘어갈 것 같다. 근데 혹시 아침, 점심, 저녁 다 방송하셨나요? 오늘 네, 댓글에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있다고. 제가 2% 5% 사이 거기 나가는데 네, 2% 5% 사이 나가는 게 수요일 날에 오전에 안 나가거든요. 네, 2% 근데 이게 4% 사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2% 5% 사이. 근데 그래서 하여튼 오전에 나가는데 오늘은 안 나가는 날이고 그 개편이 돼가지고 네네. 다 알려줬으니까 네. 2월부터는 오전에 안 나가요. 체력이 체력이 좀 보강돼서 오니까 만약 2월부터는 저녁에 불러주면 더. 알겠습니다. 내일은 안 그러면은 저희가 업데이트 반도체 업데이트 내일은 자주 안 되신대요. 네? 내일은 안 되신대요. 내일은 힘들고 이 수요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주중에 수요일 좋습니다. 작가님 바로 이제 메모하고 네. 계십니다. 저희 메모하고 계세요. 네, 바로 메모해 주시고요. 와, 아니 지금 뭐 어림잡아서 얼추 제 나이의 2배 정도가 되실 것 같은데 에너지 20살이에요? 아니 그거 40 아니시잖아요. 영 40. 올드 40라고. 이런 분이시구나. 20살 하세요. 20살 네. 할게요. 아니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너무 재밌게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리 이렇게 주신 부분 중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8페이지부터 네. 난이도가 높은 거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전문가가 되고 지금 메모리와 낸드와 뭐 DDR에 대한 LPDDR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말씀드릴게요. 네. 애널리스트는 신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9월, 10월, 11월에 이렇게 한 분기에 50% 오르고 또 60% 오른다는 예측을 한 적이 없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변명을 할게요. 오늘 보니까 알테오전도 어저께 뭐 그 특허 뭐 스커 그거 요금인가? 그게 5%가 아니라 2%라서 애널리스트가 개박살 났잖아요. 참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게 애널리스트 운명이에요. 반도체 애널리스트 다 틀렸죠. 저도 30년 먼저 한 그 애널리스트로서 제가 애널리스트 하기 전에 1996년도에 네. 반도체 저기 IMF 하기 전에 그 당시에 마진이 디램 마진이 70% 넘었어요. 70% 넘어가니까 제가 반도체 하이닉스 있을 때인데 현대전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끼리 위에 사람하고 삼성전자 타도하자.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있었고 네. 현대전자가 반도체 사업과 있었고 LG 반도체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LG 반도체하고 삐까삐까했는데 네. 이거 보이지도 않고 네. 삼성을 뒤엎자. 당시 현대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70%. 상장하고 직후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겁이 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년 되기 전에 반도체 가격이 마진 70%가 15% 떨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는 반도체 갖다 쓰는 업체잖아요. PC. 네. 그때는 90%가 PC야. PC밖에 없어. 그쵸. 휴대폰도 반도체가 안 쓸 때, D램을.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한 60%잖아요. 네. 가격이 덜 민감하죠. 아까 테이버가 얘기한 것처럼 휴대폰이나 PC 업체는 지금 죽사발랍니다. 네네. 얘네들은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올라 버티면 네. 죽어요. 그쪽에 반발이 올 거예요. 근데 안 그런 데이터 센터, 내 돈, 네 돈 가지고 다 투자하는 것은 멈추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비비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갈지는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60% 마진이 올라갔고 지금 애널리스트가 140조, 120조 얘기하잖아요. 네. 그 예측은 뭐냐면 올 하반기는 어느 프로덕트는 80%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작년에 뭐 엔비디아 뭐 브로커 될 것이 마진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부메랑이 있는데 과거랑 달리 부메랑이 없을 수 있는 섹터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할까 싶어서 지금 슈퍼사이클 얘기하는 건데 이 예측이 좀 지나가서 얘기한 거지 작년 9월, 10월 넘어갈 때 반도체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거든요. 근데 몰랐던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정확히 몰랐던 것이 이번에 젠슨 황이 1월 8일 날 CES에서 말한 메모리에 대한 코멘트 2가지입니다. 아, 그걸 듣기 오늘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슈퍼사이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거는 이 슈퍼사이클 얘기가 10년 전에 똑같이 들렸어요. 17년, 18년. 그 당시에 클라우드 얘기가 나오면서 서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인터넷에 올린다. 그리고는 빅테크들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막 투자를 한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영업이익률 50% 60%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가 어찌 보면은 좀 불안한 상황이라 10년 전에 그걸 겪기도 했었고 2020년, 21년도에도 이게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부메랑을 맞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럼 어떡하지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AI와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이 앞으로의 확장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은 너무 길어. 이거 하면 안 되고 방송을 2배로 하고 출연료를 2배로 안 하면 이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아, 아깝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17년, 18년대 서버 사이클에서는 서버 업체들이 좋은 얘기예요. 서버 업체 반도체가 오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준비를 합니다. 한 1년 반 정도 해서 반도체 D램을 적게 쓰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효율화 작업 준비를 해요. 그게 1년 반 뒤에 부메랑으로 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와르르 보내졌던 건데 그때는 서버가 AI 서버는 아니었거든요. AI가 차원이 다른 게 왔기 때문에 그쵸. 그 당시 같은 그 반도체 D램을 HBM 대신에 로우 파워 D램을 쓰고 뭐 다른 걸 하고 이렇게 해서 반도체 가격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만은 그 당시처럼 그렇게 전격적인 걸 차용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고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저도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젠슨왕이 얘기한 거는 피지컬 AI는 피지컬 AI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 깜부치키나 올라서 피지컬 AI는 좋은데 반도체에서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에서 이게 들어갑니다. 메모리는 HBM 가지고 작년 9월까지 우리가 간 거예요. 네. 근데 작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HBM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D램, 레거시 D램, 정확히는 로우 파워 저전압 DDR 일반 D램을 했던 거고 네. 막판에 11월, 12월에 오르고는 그것만 뿐만 아니고 이 D램 말고 네. 더 밑에 있는 메모리 이게 낸드 메모리죠. 그렇죠. 낸드 가격까지 폭등한 건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이유가 CES에서 젠슨왕이 설명한 거죠. 일단 HBM이라는 메모리는 GPU하고 같이 묶어가 들어가는 거죠. GPU? 네. GPU가 뭐죠? 많이 계산하는 거, 빨리 네.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HBM이라는 엄청 대역폭이 높은 고대역폭의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HBM은 되게 만들기 어렵잖아요. 한이 삼성전자 못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만들기 어려운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서 머리를 아프고 있는데 세상이 바뀝니다. 처음에 학습으로 했었죠. 그렇죠. 그 ChatGPT가. 네. 근데 어느 순간 추론으로 추론으로. 바뀌어. 학습해서 열심히 많이 때려박았어. 그러니까 GPU가 필요하고 HBM 했는데 어느 순간 만들어진 거 가지고 뽑아내갖고 뭔가 생성하는 걸로 하려면 AI가 생각을 하는 추론하는 모델로 가는데 추론이 되다 보니까 엉뚱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보아님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5분 전에 얘기한 거를 내가 다시 설명하면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죠. 그럼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걸 기억해야 되잖아. 그럼요. 그 메모리는 뭐라 그러냐면 KV 캐시용 메모리라고 해요. 아, 네. 키 밸류만 딱 요 좀 전에 얘기한 거를 기억하는 용도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게 용도가 작았거든. 네. 원래 그래서 작은 메모리니까 별로 얘기 안 하고 HBM이 알아서 했어. 네. 근데 이게 추론형 시대가 되니까 작년 겨울에 제미나이 뭐 시리즈 뭐 많이 나왔잖아요. 작년 5월, 6월, 7월, 8월 하니까 이 좀 전에 얘기한 거, 직전에 얘기한 걸 기억해야 되는 그 숨어 있는 메모리, HBM이 다루던 메모리가 네. 이만큼 커졌네. 기억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HBM은 그만큼 들으니까 비싸고 만들기 네. 힘드네. 그래서 쫙 보니까 요 밑에 LPDDR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한테 야 니네가 키워봐 그래서 D램, DDR 메모리한테 그 메모리 KV 좀 전에 얘기한 걸 기억하는 메모리를 더 얹혀서 이 KB 캐시 메모리가 LPDDR이 확장하면서 늘어난 겁니다. 그게 지금 작년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했고 이번에도 발표했는데 지금 블랙웰이 가장 중요하죠. 블랙웰 아시죠? 네. GPU. 네. 블랙웰에 거기서 KB 캐시용으로 로우 파워 D램의 메모리는 480기가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 양산되는 루빈이라는 GPU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여기 LPDDR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는 추론형을 위한 KB 캐시형 메모리는 3배 넘어갑니다. 1.5TB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우 파워 D램이 폭등을 한 겁니다. 요게 지금 PPT의 11페이지에 있는 내용.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요걸 좀 띄워주시면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내가 공부만 했는데 네. 이제는 공부하고 조금 이제 머리가 크다 보니까 그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네. 기억하는 거는 HBM이 해. 네.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책 보고 공부했잖아요. 네. 그 책이 HBM인데 네. 내가 얘기한 거 중에 핵심만 좀 전에 얘기한 거 핵심만 따로 노트하는 그쵸. 거. 그 따로 노트하는 용도가 KV인데 작다가 노트를 많이 해야 돼. 네. 그리고 빨리 부르면 빨리빨리 대답해 줘야 돼. 깜지를 써야 되네 이제. 그게 KB 캐시고 그거를 HBM에서 안 하고 로우 파워 D램을 네. 하라 그래서 이 메모리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HBM 비싸니까. 네. 근데 그래서 로우 파워 D램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래 이 메모리가 256GB가 안 되는데 512 1TB를 갔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HBM을 못 하다 보니까 네. 로우 파워 D램의 캐파가 많이 나는 게 그쵸. 삼성전자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최근에 엄청 많이 나는 거지. 많이 올라온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그게 항상 상당 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저희 방송이 프리마켓 뉴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 HBM 좋아, LPDDR 좋아. 근데 요즘에는 많이 이슈되는 게 낸드, 샌디스크. 어제 그도 샌디스크가 10% 올랐잖아요. 예. 낸드에 대해서 지금 막 낸드 가격이 막 올라간다 그래서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낸드는 여기서 이제 어떤 기능을 할까요? 아까 D램은 지금 블랙웰과 네. 올해 하반기에 나는 루비나하고의 아까 LPDDR 메모리가 3배 차가 난다 했잖아요. 네. 젠슨하게 얘기한 건 사실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었고 낸드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네, 네. 그걸 정확히 어떻게 했냐면은 낸드 이건 잠깐 복잡한데 결론적으로는 낸드 메모리는 없던 게 10배가 생깁니다. 그 10배가 생기는 게 요 GPU, LPU 앞에 생기는 10배가 생기는데 그것이 휴대폰이 12억 개 네. 팔리는데 휴대폰이 약 한 12, 3% 새롭게 생기가 똑같아요. 그거를 밝혀준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근데 사람들이 그 계산을 못해. 네. 다른 방송에서 누가 이렇게 막 계산하는데 계산해 드릴게요. 좀 잘 못 들어도 제가 다른 방송 얘기한 거에 0.7배로 얘기해 드리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GPU는 HBM을 다룬다 그랬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CPU가 다루는 일반 D램이 아까 그 KB 캐시 때문에 네. 1TB 되고 네. 그렇죠. 요거까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추억 몇십 년간 쌓이면 추억이 많이 쌓이잖아요. 추억 속의 메모리는 가끔 꺼내내죠. 네네. 근데 추억은 많이 쌓이면 더럽게 많은 데이터를 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엄청 많은 데이터를 하려면 가격이 싸야 되고 네. 대신 속도는 따를 필요 없죠. 네. 이런 메모리를 저 창고 밖에 쌓아놓는다 그래서 추운 데 있잖아요. 콜드 데이터가 합니다. 그 콜드 데이터가 하드 디스크 들어가는데 네네. HDD가 잘 못 만들어갖고 네. SSD를 필요로 하고 그 SSD가 거기에 낸드란 말이에요. 그 콜드 데이터가 원래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네. GPU, CPU고 DPU가 들어갑니다. 이 메모리가 복잡해져. HBM이 하는 게 있고 아까 KV가 있고 뭐냐면 낸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CPU AI 가속기하고 메모리하고의 액세스하고 관리해주는 거 역할을 원래 이렇게 HBM이 있거든. 아니 GPU가 있거든. GPU가 머리가 아파. 그 GPU는 너는 계산만 해. 네. 이거 DRAM과 HBM과 낸드를 다 다루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 원래 AI 가속기 안에 엔비디아 그 NV70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요. 네. 그게 DPU입니다. 네.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있는데 네. DPU하고 짝꿍을 이루는 게 또 메모리가 있었는데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네. 이 메모리가 낸드입니다. 이 메모리가 무려 이번에 16TB가 장착됩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제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걸 밝히는 순간에 네. 샌디스크가 상한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 16TB가 와닿지가 않는데 네. 아까 LPDDR KB 캐시가 1.5 테라. 480에서 1.5TB인데 네. 그 10배잖아요. 네. 당연히 싸니까 더 하는 네. 거잖아요. 16TB라는 개념은 이게 들어가면은 DPU 그러니까 이게 NVMe 렉 아세요? 네, 그 네, 네. 우리가 72 엄청 큰 거, 네. 큰 데가 이게 하나 시스템이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면 GPU가 72개가 들어가고 CPU가 36개가 들어가고 네. 아까 DPU 관리하는 게 또 36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16테라 곱하기 36 하면 그게 500 몇십 테라바이트가 되는 네. 거거든요. 500 몇십 테라바이트는 뭐냐면은 아까 그 휴대폰이 얼마야? 휴대폰이 한 256기가바이트잖아요. 네. 256기가바이트 몇 개? 2200개 정도.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렉 하나당
GPU 몇 개, 어. 메모리 몇 개 나오는 스펙이 네. 이게 다 더해져서 나오는 거다. 거기 낸드가 얼마라고? 아까 말한 거에 이 저기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휴대폰 개수가 네. 휴대폰이 2,200개 새로 생기는 거야. 렉 하나 팔면은. 하나만 만들어도. 그러면 엔비디아가 올해 렉을 얼마나 팔까? 이 72개, 30개 그것을 작년 말에 예측한 어디서 나온 게 있는 게 네. 7만 5천 개야. 네. 7만 5천 개 렉 네. 곱하기 아까 얼마나 했죠? 2,200개요. 2,200개가 2,200개 맞죠? 2,500개. 7만 5천 개 곱하면은 네. 나오잖아요. 네. 그 숫자를 나눠서 그 아까 그 휴대폰 숫자 네. 12억 개 판매대로 계산하면은 그게 12% 13% 나와. 용량 자체가 그만큼 더 필요하니까 이러면 쇼티지가 걸린다. 그게 거의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야. 그게 네네. 나오는 거니까 그건 누가 얘기해? 아니 고작 12% 는 거 가지고 그게 왜 저기 낸드가 난리치나 하는 건데 12%는 별거 아닌 거 같잖아. 쇼트지 나봤자. 엄청난 거죠. 근데 반도체는 3% 5%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3% 5% 쇼트지 나면요 반도체 만드는데 6개월 9개월 1년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0% 이상 쇼트가 난다면 어떤 얘기냐면 6개월 쇼트지 갈 게 1년 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반도체가 얼마나 올릴지 모르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초반에 할 때 디램 마진이 최고 80% 갔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HBM 만드는 지금 디램이 올라서 HBM보다 마진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어쨌든 디램 마진이 한 60, 70% 가고 그럼 있어요. 지금 디램 마진이 50%를 그냥 넘어섰다는 거죠. 넘어서. 와. 그러면 디램 마진이 5, 60%하고 가만히 놔두면 80%도 될 것 같은데 네. 낸드가 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낮은 거, 가격이 싼 거.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마진이 30%거든. 그럼 낸드 말을 만들어주겠어요? 디램 만들어주겠어요? 본인이 만들어 파는 거면. 낸드를 만들겠죠. 아니 낸드가 30%밖에 안 네. 돼. 디램을 만들겠죠. 그렇지. 그러면 낸드 공급 달라는데 낸드 공급 빨리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쇼티지가 잘못하면 내년 초반까지도 갈 수 있어요. 요거 12페이지 좀 화면 띄워주세요. 그 샌디스 네. 계속.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 12페이지에 매우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HBM 얘기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GPU랑 연결이 되고 그쵸. 요거는 계속해서 렉이 판매가 되면은 기본으로 깔리는 것이고 요 부분은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런 쪽에 계속해서 돈이 되는 상황이더라. 그리고는 CPU와 함께 기존에 있던 D램 혹은 LPDDR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가 들어가고 있고 요게 최근에 확장됐었고 이게 삼성전자 혹은 뭐 지금 근데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지금 D램 캐파를 완전 줄이지 않았나요? HBM 때문에? 마이크론은 HBM 자체 캐파가 한정적이었어요. 네네네. 더 줄인 게 아니고 네. D램 때문에 HBM 줄인 게 아니고 HBM은 만들 수 있는 캐파가 한정적이었고 네. 마이크론은 아까 LPDDR 캐파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절대 규모가 작다. 아.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엄청나게 어찌 보면 이걸로 최근에 주목을 받았고 맞습니다. 그리고는 샌디스크 올라가는 이유는 요 SSD 관련돼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16TB씩 필요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CES에서 공개가 되면서 그렇죠. 최근에 낸드 쪽이 급등을 했다. 그 전에도 좋게 봤는데 네네. 샌디스가 그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거는 이게 핵심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여전히 우리가 계산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최선단은 HBM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무너지면 다 수주샷 다 네. 무너져.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깜지처럼 중요한 것만 메모하는 게 지금 D램 쪽. 그 KB 캐시라는 네. 거, 키 밸류를 하는 네. 근데 KB 캐시가 로우 파워 디램은 아니고 네. 그거는 HBM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네, 네, 네. HBM이 더 못 너무 늘리고 많으니까. 비싸고 하니까 로우 파워가 맞게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SSD나 낸드 쪽은 제가 좀 더 쉽게 지금 뭔가 해석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레거시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레거시 어떤 거? 기존의 데이터 센터 그냥 저장해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꺼내 쓰는. 원래 그 용도가 네. 그냥 HDD가 한 거예요. 네, 네, 네. 하드디스크가. 네. 근데 하드디스크가 너무 느리잖아. 네. 근데 그거보다 엄청 빨라야 빨리 해야 되겠다. 되죠. 그래서 네. SSD를 갈랐는데 SSD, 낸드가 사용된 게 SSD거든요. 헷갈리지 네. 마시죠. 낸드라는 반도 칩에다가 컨트롤러하고 이렇게 예쁘게 한 게 SSD야. 근데 그거는 가격이 얼마 전까지는 10배였어요. 10배, 5배, 네네. HDD.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이전은 못했는데 HDD 업체들도 옛날 캐파 투자를 안 했어. HDD 업체. 왜? PC가 망가졌잖아요. 몇 년 전에. 그쵸. 그러니까 HDD도 못 만들다 보니까 SSD를 간 거예요. 근데 SSD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낸드가 필요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거 아까 30% 마진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 작년 이맘때 얼마인지였어요? 마이너스예요. 적자였어요. 그래서 감산을 했기 때문에 낸드 준비가 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이제 증설 발표를 하면서도 가격을 막 이렇게 2배, 3배씩 올리는 이유가 네. 수요는 폭발을 하는데 못 맞히는 거지. 못 맞추고 있는 거고, 이 수요 폭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오는 그 빅테크, 우리가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좀 더 추가하면은 뭐 xAI라든지 아니면 네네.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지출을 할 것이냐라는 네.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또 궁금한 거는 이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는 GPU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GPU 가격 혹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AVL 그 72렉이라고 하는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가격 인상폭을 만약에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빅테크들의 그런 지출, 투자 증가가 20%만 되면은 작년이랑 똑같이 증설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해도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게 반도체 가격이 아까 그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계산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까지 50%, 60% 성장했는데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 올해 만약에 고작 20%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하면 지금 똑똑하신 테이버님 같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네. 다만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지금 어차피 내가 돈 투자하고 경쟁하다가 자빠져 죽나, 돈이 없어서 투자 안 해갖고 자빠져 죽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반도체 사이클이 아까 롱이냐 하는 것은 결국 HBM 무너지고, 아니 데이터 센터 무너지면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걔네들 데이터 센터 업체들 입장에서 돈을 대주는 물주가 떨어져 나가거나, 네. 그렇죠. 누군가가 거기서 나 투자 계속하기 애매해 하는 소리를 분명하게 하면은 이 사이클은 빨리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정부가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데 핵심 모든 것이 뭐죠? AI죠.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계속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작년 11월 달 단기 유동성 미국을 흔든 이후에 오히려 땅이 굳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AI 시장이 둔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에 가장 방어력이 약한 기업은 어딘가요? 방어력이 약한 기업, 돈이 없는 기업. 거기가 어디라고 보시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국가에서 밀기 때문에 그 돈이 걔네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가장 결국 약한 게 통하다. 뭐냐면은 그러면 AI를 데이터 센터 치는데 데이터 센터가 움직이려면 누군가 그걸 사용해야 돼요. 누가 사용해요? 오픈AI하고 챗GPT, 오픈AI하고 엔트로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픈AI는 아마 IPO를 오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엔트로픽이 중요해요. 엔트로픽 맞죠? 엔트로픽 맞아요. 누가 발음을 끝까지 안 했대. 누가 엔트로피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엔트로픽 다 맞습니다. 그 엔트로피. 걔네들이 1,800억 달러짜리가 3,500 달러에 IPO 해가지고 만약에 성공하면은 그거는 이제 잊혀질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픽 같은 업체가 IPO 성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걔네들이 B2B로 하는 거에 챗GPT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챗GPT 하는 것보다는 일반인 B2C보다는 엔트로피가 B2B가 잘하는 것이 더 시장이 안정적이게 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꼽는다면 엔트로피의 IPO가 성공하는지가 마치 스페이스 X가 IPO 성공해서 우주 시장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거 연장할 수 있죠. 그런 게 잘 안 되면은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또 아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뭐 엔트로픽의 IPO가 뭐 관건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달 말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전 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그날 9시에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가 10시에 해요. 공교롭게. 뭐 여기 뭐 이상한 스토리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30년 동안 처음이에요. 같은 날 하는 경우는.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는 뻔하죠. 다 아는 거. 롱텀 어그리먼트 아까 잘 얘기해. 장기 공급. 얼마나 장기 공급이야. 1년에 이걸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봤자 어차피 안 되면 꽝이니까. 그다음에 캐펙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가격이 잘 나가고 있는데 캐펙스 뭐 엄청 늘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죠. 얼마 전에 TSMC가 발표했죠. 제가 보면서 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출 증가율이 30%. 중요합니다. 캐펙스 증가율은 32%. 캐펙스가 매출 증가에 인라인하게 하니까 오버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당분간. 이런 식의 적정한 그런 캐펙스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제 마이크론이 대만의 PSMC라고 거기 공장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뭐 그라운드를 하지 않고 있는 거 사가지고 시장이 변하면 또 바꿔치기 할 수 있게끔 아주 유연하게 하겠다. 아주 영특한 겁니다. 그건 호재일까요? 호재지.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컨콜에서 우리가 어떤 뉘앙스의 말이 나오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은 우려할 만한 포인트다라고 대비를 좀 해봐야 하는 부분인가요? HBM4에 대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경쟁이잖아요.
경쟁이 아니었다가 네. 여기서 말이 조금 이제 자신감이 좀 흔들리면은 그 한쪽이 조금 뒤처진다고 하필 할수 같은 날에 하니까 더 같은 날에 그렇게 한 시간 간격으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같은 날에 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뭔가요? 아니 그게 음모론인데? 형님한테 덤비는 거지 이게.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오늘 뭐 나오셨는데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게 시청자한테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었는데 놓쳤다. 너무 많으셨을 하시는 것 거 같아요. 있을까요? 놓친 부분이 더 많으실 글쎄요. 것 같아요. 오늘 뭐 그거보다도 뭐 알테오전 갖고 계신 분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고 예.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말씀. 또 뭐 언제 뵐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뵐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넉넉고 너무 재미있게 설명을 들었던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오케이. 한마디 할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적답을 알아듣고 현대차 갖고서는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현대차가 그렇죠. 헷갈리죠. 제가 이번 달 처리했을 때 삼성전자만 사지 말아라. 네. 좋은데 안 네, 빠지고 네, 팔 필요 없다. 뭐 판다는 거는 팔고 용초가 있을 때 팔거나 너무 많이 부담할 때 약간 파는 거지. 지금 팔 달 아니라 했는데 대신에 현대차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다 올라갔죠. 오르천 네. 그러니까 뭐 그쵸, 헷갈리면 장에서 빠져나가지 말고 지수를 사세요. 지금은 네, 지수 사세요. 결국- 코스닥 말고 아직은 네. 코스피. 그쵸.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저 마지막 아유, 댓글 하나만 읽어도 돼요? 네. 오늘 야바위개님께서 오늘 분위기 약간 사주 보러 가서 점집에서 푹 빠져갖고 나오는 돈 줘야지. 난 느낌이라고. 돈도 안 받고 하는데. 출연료 받으시잖아요. 이게 너 너무 짜다.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요. 끝납시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AI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못 먹어도 고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반도체가 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오를 때 반등할 때 혹은 내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AI를 중점적으로 로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는 만약에 엔스로픽 IPO가 조금 부진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배째라 그러면은 이 장이 조금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중국 화이팅, 소프트뱅크 화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저희 김장열 본부장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본부장님이시고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조만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